2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및 업무 범위라는데 이 부분도 매회 한 문제 잘 나와요. 특히 겸업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 잘 내는데 우리 교재 편제를 잘 봐봐요. 편제를 01에 종별 업무 지역 범위 돼 있죠. 지역 범위 오른쪽 페이지 167페이지 가면 02에 종별에 따른 중개 대상물 범위 이래놓고 그 밑에 03에 보면은 종별에 따른 겸업 범위 일어난 거야. 04는 없어요. 그러세요. 04는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제 7, 8을 봐봐요.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는 이렇게 요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면 종별이 몇 종류고? 세 종류야.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 세 종류. 종별에 따라서 중개 대상물 취급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의 범위를 한번 따져보자. 같은지 다른지 알겠어요. 그리고 겸업 업무 범위가 같은지 다른지 뭐에 따라서 종별에 따라서 한번 알아보자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알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렇네. 지역 범위는 안 적었구나 제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 우리가 일단 이 중개대상물의 범위 하면 딱 제목이 나오면 머릿속에 입 떠올라야 돼요. 저 앞에 법제 3조에서 중개대상물의 범위 공부했잖아.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그 밖에 토지정착물, 그 다음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으로서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여기 딱 떠올라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종별에 따라서 같으냐 다르냐 한번 알아보자라는 거야. 근데 알아봤디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 등에 관해서는 종별에 따라 달리 정하는 뭐가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 규정이 없다라는 게 법원이 없다라는 소리야. 그렇다면 당연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든 부칙개업공인중개사든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 범위는 동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런 걸 법에 규정도 없잖아. 없는데 왜 이야기를 끄집어내느냐 하면은 안 끄집어냈다 쳐봐요. 안 끄집어내고 책에도 안 써놨다 쳐봐. 그럼 공부한 적도 없고 여러분들 생각도 안 했겠지. 그 시험장에 딱 들어갔는데 시험 지문에 이런 게 나와.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이 표현 나오잖아. 누군지 다 알죠? 자격증 없다 하는 거 다 알잖아. 알겠어요? 그 이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러세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달리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중개할 수 없다. 이카마. 그렇지. 자격증도 없는데 그러세요. 그 토지나 건물이나 중개하면 되지 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특수한 물건을 중개할 자격이 있겠나 싶은 거야. 알겠어요? 그래 쏘가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언급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이제 법 공부하는 사람은 알세요. 법전을 안 보고 공부하면 이런 실수가 생기는 게 법전을 안 보고 공부하니까 늘 뭐 하게 되냐? 추측하는 거예요. 법에 그럴 수도 있겠지. 글이 적어놨겠지. 추측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 가다가 이제 법 공부 안 한 사람하고 법 공부한 사람하고 둘이가 대화를 하잖아. 대화를 하다 보면 법 공부한 사람은 늘 법에 근거를 두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다 보면 법 공부 안 한 사람이 듣다 보면은 나중에 할 말 없으면 뭐라 그래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노? 이건데. 그렇지. 법 공부한 사람은 법에 근거를 두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데 법을 모르는 사람은 그만 그런 법이 세상에 있노? 나는 이해 못하겠다. 난 납득 못하겠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오해하면 된다 그래요. 그런 법이 어디 있기는 여 있다 하면서 비좁으면 아무 소리 못 한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들 변호사 사무실에 가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 여러분들 법 공부 안 했잖아. 그럼 변호사한테 상담할 때 여러분들은 감정에 치우친 말만 하는 거야. 감정. 알겠어요? 그리고 감정에 치우친 말을 변호사가 들어보면 그 내용이 법적으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 변호사는 그걸 듣고 싶겠어 안 듣고 싶겠어?
안 듣고 싶지? 짜증만 나지. 법적으로는 고려할 상황이 아닌데 저마저 때려 죽일 놈입니다. 그건 나쁜 놈입니다. 평소에 나쁜 짓 많이 한 놈입니다. 그 나쁜 일 하기나 말기나 가네. 이 사건하고 뭔 관계 있노?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 사무장 없으면 일이 안 돼요. 사무장이 그걸 다 들어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다 걸러가 변호사님 만나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변호사 스트레스 받아서 일 못해. 그렇죠? 그 여러분들은 감정에 치우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았어요. 이게 이제 다만 봐봐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중개를 할 수 있는 경우 네 가지 있잖아. 농협, 산림조합, 자산관리. 그런 것들은 해당 법률에 따라서 중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법을 보면 농협협동조합법을 보면은 지역농협협동조합은 중개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그런데 표현을 딱 보면 농지의 매매, 교환, 임대차에 관한 중개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뭐 농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지만 임야할 수 있나? 없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특수법인들은 알겠어요? 특수법인들은 그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물건만 중개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이치만 알면 돼요. 알겠어요? 우리가 뭐 농협협동조합법 시험 문제 낼 것도 아니고, 알겠어요? 자산관리공사법 시험 문제 낼 것도 아닌데, 알겠어요? 그 이치만 하면 돼. 근데 옛날 법은 그런 게 있었는데 다 삭제됐다는 소리고,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167페이지에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공부 다 했어요. 다 했어. 왼쪽 페이지로 옵니다. 종별에 따른 업무 지역 범위 166페이지를 봅시다. 1번에 법인과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양갈로 1번에 보면은 첫 번째 줄에 무슨 규정이 없으므로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그거 줄 거고 세 번째 줄에 전국 동그라미 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한 규정이 없으니까 뭐 전국에 소재하는 중개대상물 다 중개한다 뭐한다 한다 그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세요. 그럼 됐어. 그러세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추측해봐요. 요거는 여러분들은 법전을 안 봤으니까 추측할 수밖에 없어. 특수법인 있잖아. 특수법인. 그러세요. 특수법인 자 지역농협동조합이 대구시 중구에 사무소 있고 이 사무소에서 중개 업무를 하는데 농지만 중개할 수 있다 하는 거나 이제 이해됐는데 농지가 서울에 있는 농지, 그러세요. 중개할 수 있을 거다 없을 거다. 부산에 있는 농지 중개할 수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사무소는 여기 있어. 이 말 하면 되는 거예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농협협동조합법에서 지역을 제한하고 있으면 그걸 따르면 되고 농협협동조합법에서 지역 제한 규정이 없으면 어디에든 다 농지 중개할 수 있는 거고 그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결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논리만 세워놔라 이 말이에요. 해당 법률을 우리가 시험 공부할 필요는 없고 알겠어요. 논리를 세워놔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큰 이번에 이제 부칙제 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 옛날에 소위 중개인이라고 불렀던 사람이다 이 소리죠. 자 그래서 원칙에 동그라미 1번 봐봐요. 이 부칙은 업무지역은 당해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관할구역을 하며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하나여 뭐 할 수 있다?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봐봐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하는 특광도잖아. 그러니까 대구시 중구에 중개인 사무소가 있으면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중개대상물만 중개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업무지역 제한이 있나 없나? 있어. 그래서 업무지역에 제한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구미에 있는 뭐 땅을 중개하고 싶어요. 중구에 사무소에 있으면서.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를 뭐 고용한다고 해가지고 구미에 있는 땅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뭐 거래 아니 이전에 유일한 거래정보망 가입 이용하는 방법 했잖아. 거래정보망 가입 유일한 방법이야. 소속 공인중개사 고용한다. 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그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 거래정보망을 가입하는 방법이야. 거기 어디에 있느냐? 예외로 가봐. 양가로 2번에 예외 동그라미 1번 그걸 줄 닦아요. 부칙 제6조 2항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정보망 동그라미 딱 쳐놓고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해서도 이를 뭐 할 수 있다? 중개할 수 있다라는 게야. 자, 거래정보망에 가입 이용하는 방법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그 방법 이해는 없다. 그런데 잘 들어요. 거래정보망 아직 공부 안 했어. 24조 5조 가서 공부할 낀데 그러세요. 이게 거래정보망입니다. A 정보망 있고 B 정보망 있고 C 정보망 있고 여러 정보망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 중구에 있는 중개인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요걸 가입 이용할 수도 있고 요걸 가입 이용할 수도 있고 이걸 가입 이용할 수도 있고 셋 다 가입 이용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두 개만 가입 이용할 수도 있고 하나도 가입 이용할 수도 있고.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요 A 정보망만 가입 이용했어. 그러면 당해 정보망은 A 정보망. 당해 정보망 동그라미 시작했잖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당해 정보망은 BC가 아니야. A 정보망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이 안에 이제 등록된 정보를 보니까 공개된 정보를 보니까 서울에 토지가 매물로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요 중구에 사무소를 둔 중개인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관할구역 외에 소지하는 중개대상물인데도 불구하고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이잖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대구시 중구에 있는 토지가 또 공개 등록돼 있어. 이거는 여기 가입 이용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중개할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근데 이 비정보망에도 서울에 아파트가 공개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중구에 토지가 공개돼 있다 안 돼 있다? 돼 있다. 요거 중개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왜? 당해 정보망이 아니라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요것도 가입 이용하면 있어. 알겠어요? 그럼 당해 정보망이 두 개가 되는 거지. 알겠어요? 그래서 당해 정보망 가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응? 정보망에? 아, 그렇지. 알겠어요. 하여튼,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요거는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가입 이용 안 해도. 왜? 이건 원칙적인 업무 지역 범위 안에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런 논리. 그럼 이것도 중개하고 이것도 중개하고 다 하고 싶으면 다 가입 이용하면 돼. 공짜가 아니야. 가입 이용이. 알겠습니까? 그런 게다 이 말이야. 근데 이게 당해 정보망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국어 공부가 좀 돼야 돼. 자, 옛날에 좀 오래됐는데 이거는 시험 지문에 얘기 나왔어요. 이 중개인이라는 사람이 거래 정보망을 가입 이용하기만 하면 이랬어. 가입 이용하기만 하면 전국에 소지하는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다. OX. 이게 안 나왔어. X야. 가입 이용하기만 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이 가입 이용했잖아. 이 중개 뭐 하잖아. 그 가입 이용하기만 하면 전국에 소지하는 중개대상물을 다 중개할 수 있나? 없잖아. 그래 한 틀린지. 그게 당해 정보망 하는 거. 요것 때문에 그런 시험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 알겠습니까? 근데 그때 출제됐다고 해가지고 당해 정보망을 동그라미 칠학한 거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강의한 건 아니고 당해 정보망의 의미를 가르쳐 드리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방법 이외에는 자기 업무 지역 관할 범위를 벗어나서 중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꼭 하고 싶으면 뭐 사무소 이전하면 되는 거야. 이전하면 또 그 지역 범위 내로 제한받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위반 시 제재에 일어나서 제일 밑에 업무 지역 범위를 위반할 수 있는 사람은 중개인밖에 없잖아.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위반할래야 위반할 수도 없어. 그래서 위반 시 제재 이거 업무 정지예요. 업무 정지. 업무 정지만 동그라미 치러면 돼. 그래서 이걸 봐봐요. 그래서요. 공인중개사, 자, 제가 그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하는 게 봐봐요. 낼 가치도 없는 걸 별의별 걸 다 낸다 했잖아, 이 과목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해. 이 중개인이 되고자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 되고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중개인이, 그래서 시험 문제 등장할 이유가 있나 없나? 없어. 그런데 낸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자격증 따면은 뭐다?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든지 법인 설립하고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든지 이거 아닙니까? 그러세요. 그러니 가치가 없어. 그런데도 내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세요. 제가 늘 하잖아요. 공무원 시험에, 국어 공무원 시험에, 소방 공무원 시험에, 그러세요. 불만 잘 끄면 되는데 영어 시험 왜 치나 이 말이지. 그러세요. 그렇잖아. 그러세요. 자, 167페이지로 갑니다. 그 종별에 따른 중개 대상물의 범위 다 했고, 그러세요. 3번에 이제 종별 겸업 범위, 겸업. 겸업이라는 거는 중개업 이외에 뭐다? 겸하는 업무다. 그럼 이 겸업이라는 것은 중개 업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지. 중개 업무가 아닌 거예요. 겸업은. 알겠어요? 중개 업무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겸업 업무를 할 수 있어가 한다 치자. 하면은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안 되는 거야. 당연하잖아. 중개 업무가 아니니까.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중개 업무 아닙니까?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했으니까. 그럼 중개 업무 이외에 겸업 업무잖아. 그럼 그 겸업 업무는 중개 업무가 아니니까 중개 보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분이 첫째 시간에 묻자봤는데 중개 보수를 한도를 정해놨잖아. 알겠어요? 그런데 그걸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 그런데 고객이 초과해서 준대. 알겠어요? 그럼 받아야 되잖아. 그럼 위반이잖아. 어찌됐든. 그럼 위반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도까지는 중개 보수 영장을 끊어주고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뭐 겸업 현금 영장이 아니고 겸업 업무에 대한 대가로 영장을 끊어주는 거야. 알겠어요? 실제 겸업 업무 수행 안 했다 하더라도 알겠어요? 그거 영장 쪼개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걸 고객이 허용하면 그렇게 쪼개기 하면은 불법이 싹 감춰지잖아. 알겠어요? 그 실제로 이 논리 때문에 상가 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늘 이 보수가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거예요. 상가 전대차 계약 그 자체에 따른 보수는 적은데 권리금을 많이 받게 해줘. 중개한 사람이. 그럼 권리금을 많이 받게 해준 대가로 많이 받아 먹는다 안 받아 먹는다? 받아 먹잖아. 그럼 권리금이라는 것을 많이 받게 알선했어. 그럼 그건 중개다 중개 아니다? 중개가 아니다. 그럼 위반이 아니다 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 중개 보수보다 권리금 알선의 대가가 더 큰 거야. 그게. 그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이런 논리 나온다. 그러세요. 그런 차원에서 이 겸업 업무 범위를 들여다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세요. 자, 뒷페이지로 갑니다. 그 1번에 총설해 놨는데, 그러세요. 총설해 놨는데, 양가로 1번에 두 번째 줄 중간에 줄 긋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누구의 겸업 범위에 대해서만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범위에 대해서만 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거 줄 딱 꺼놓으면 돼요. 그럼 우리가 봐봐요. 응?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이 몇 종류? 아직까지도 봐봐요. 여러분들이 사고의 폭이 넓지 못해가 다양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거야. 이때까지 제가 개업권의 종별을 몇 종류 할 때마다 늘 세 종류 했어요. 여러분들이 틀리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두 종류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사람 보고 틀리다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저는 두 종류 하는 사람한테도 뭐 맞다 해죠. 세 종류 하는 사람한테도 맞다 하고. 그러세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 다양한 사고의 폭이 마련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이제 표현을 또 다양하게 하는데 적응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개업권 종별 여러분들 세 종류 적어봅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 제6조 2항에 따른 개업공인 세 종류 맞아요. 그렇죠. 개인이잖아. 그러면 개업공인 종류가 몇 종류입니까? 내가 물어봤더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말이 틀린다. 맞지?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을 시험 출제자들이 쓸 수도 있다 없다? 있는 거야. 그럼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을 딱 읽는 순간에 이 두 사람을 다 떠올려야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응용 문제 만들어 볼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 범위는 동일하다. OX. X야. 이 사람은 전국이잖아. 이 사람은 전국 아니잖아. 틀리잖아. 그리 된다 이 말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지역 범위는 전국이다. 그럼 그건 O야. 이 사람만을 가리키고 있어 있겠네. 알겠어요? 그 표현의 다양함을 여러분들이 아직 적응을 못하고 있는 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풀이를 많이 해야 돼. 여러분들은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 이유는 바로 표현의 다양함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공부해가 이해했다, 암기해가 기억하고 있다 하는 이 지식을 이렇게 표현해 가지고 물을 때든 저렇게 표현해 표현을 바꾸더라도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문제풀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알세요. 늘 풀던 문제만 풀면은 모르는데도 답이 보여. 눈에 익었기 때문에 고마. 알겠어요? 그럽니다. 그 새로운 문제 딱 보면 고마 감당이 안 됩니다. 자, 그렇죠. 자, 그럼 봐봐요. 세종 적었으니까 봐봐요. 방금 우리가 줄 걷는 걸 딱 보면은 이 두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겸업 제한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겸업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이 사람은 겸업 제한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세 종류 중에 업무 범위가 가장 겸업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가장 넓은 이쪽보다 이쪽이 더 넓다. 그걸 뒤에 적어놨잖아. 알겠어요? 적어놨잖아. 따라서 법 규정상 보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보다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가 넓다. 그래 적어놨잖아. 알겠어요? 그런 거 줄 걸 필요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런 책을 갖고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책 표현대로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다 했나 없다 했나? 없다 했잖아. 그러면 개인인 이 표현을 썼어. 이 표현을 써가 겸업 제한이 없다 했어. 오겠나 X겠나? 이 교재대로라면 오잖아요. 이 교재대로라면. 그렇죠. 근데 실전 들어가면 이 그대로 내면은 이 신청거리.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구체로 들어가 볼까? 들어가 보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겸업 범위에 차이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이 사람은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못 해요. 그럼 겸업 범위에 차이가 있나 없나? 있어. 그거 한 가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겸업 제한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안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의신청 소지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득이하게 이 교재를 갖고 공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은 내용만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면 실전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 절대 시험 출제위원이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겸업 제한을 하고 있지 않다. 이 말 안 내요. 알겠어요? 그 제 설명을 정확하게 들어놓으면 돼. 알겠어요? 그럼 봐봐요. 방금 설명 다 했잖아. 요 사람은 경공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할 수 있고 요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러마자 이 세 종류 다 종합 비교하면 겸업 범위가 가장 넓은 개업 공인은 누구? 이 사람이. 그 다음이 누구? 이 사람이야. 그 다음이 이 사람. 그렇지요. 그래 된다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글을 쓸 때 참 고민되는 건 많아요. 이 문장을 썼을 때 이 문장이 어떤 경우에도 틀린 구석이 없을까? 맞는 문장이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글 쓰는 사람은. 말하기는 쉬워도 글 쓰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게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봐봐요. 일반인들은 법인으로 영업하는 사람이 겸업 범위가 더 다양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근데 실제로 보면 이 사람이 겸업 범위가 제일 넓잖아. 그래서 이거 오해하지 말아라라는 게야. 알겠어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고 지나갈게요. 우리 법을 만든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가 왜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제한을 하고 이 사람은 제한을 안 하고 그렇게 만들어 놨을까? 우리의 상식과 오히려 바뀌었을까? 앞으로의 부동산 중개업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로 육성해 나가겠다라는 취지가 깔린 겁니다. 개인 사무실보다는 법인 사무실을 육성해 가고자 하는 이 국토교통부의 정책적 의지가 법에 담겨져 있는 거다라는 거야. 그게 뭐 정치가 무슨 관계 있나 싶으지만 잘 봐봐요. 이것저것 오만 것 다 하는 게 좋으나 몇 가지만 잘하는 게 좋으나? 그게요. 겸업을 제한하고 있으니까 몇 가지만 하는 거잖아. 몇 가 전문성이 길러지는 기다 이 말이야. 이 사람은 겸업 제한이 전혀 없잖아. 없으니까 이것저것 오만 것 다 한다 하고 싶어 막. 전문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부의 정책적 뜻은 바로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 위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거야. 알겠어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은 전국에 11만 개의 중개사무소 중에 법인 사무실 개수가 우상향 곡선을 이룹니다.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우상향. 급격하게 막 수천 개씩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은 우상 조금씩 늘어나고.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공부가 잘 돼. 마인드를 가져. 자, 그다음 됐고. 큰 2번으로 갑니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이라는데 14조에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가로 1번에 겸업 가능한 업무의 범위가 동그라미 1번부터 몇 번까지 나와요? 응? 우리 4번까지 나와요. 170페이지에 보면 6번까지 나오잖아. 그러면 겸업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몇 가지다? 6가지다라는 거야. 6가지. 근데 제가 지난번에 5 플러스 1 한 적이 없다. 했단 말이죠. 이 6이 바로 5 플러스 1이야. 알겠어요?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는 5고 6번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6가지로 합치 왜 5 플러스 1로 나누느냐? 이 때문에 그래요. 일단 6번 봐봐. 6번. 170페이지에 보면은 이 경공매와 관련된 게 나오죠? 나오는데 그렇죠? 왜 요걸 1로 처리하느냐 하면은 처리하냐면 리얼 한번 봐봐. 리얼 6번에 리얼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의 매수증 또는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하고자 하는 때는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그거 세 줄을 줄 거나요. 요것 때문에 1이야. 그러니까 이 6번의 업무는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했다고 해가 당연히 그냥 겸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법원에다가 뭐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5 플러스 1을 간다 이 말. 그러죠.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5 플러스 1이든 6이든 간에 그 6가지 겸업 업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그 6가지 이외에 다른 업무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다 뭐 한다? 뭐 한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겸업 제한이 있는 법인인데 이 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거잖아. 6가지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게 되면. 알겠습니까? 6가지밖에 못해. 중개업하고 6가지. 그 6가지를 5 플러스 1로 우리가 했지. 알겠어요? 다른 걸 하게 되면 겸업 제한 규정 위반이 되는 거야. 겸업 제한 규정 위반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겸업 제한 규정 위반이 되는 거야. 누가 위반한 거다?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위반한 거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339페이지 가봐요. 제일 위에 그 4번 한번 읽어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를 위반한 경우? 겸업을 위반한 경우. 결국 6가지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했다라는 거잖아. 그 위반하면은 무슨 사유고 지금 이게? 상대적, 임의적, 재량적,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제재분류표 하나 나눠드렸잖아. 그 표 안에 보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읽어보면 나와요. 지금 찾아볼 시간 없고. 알겠어요? 지금 책에 나와 있잖아. 책에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시험 지문에 이 나오는 게야. 잘 봐봐요. 다음은 공인중개 시험 문제가 이래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에 관한 설명이다. 겸업 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리 물어. 그럼 지문 5개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나올 때 이 지문이 나온다는 거야.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OX. O라는 소리야. 맞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니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지문이 나오면 여러분들 하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하나하나 연습하라고 지놈이 제재분류부터 나눠준 거잖아. 책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모아가 표로 만들어 놓은 거래 이게. 그러세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틀리게 만들면 출제위원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러면 절대적 등록 취소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X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상대적 등록 취소잖아. 네? 그러니까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뭐가 없으니까 겸업 제한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위반할래야 위반할 수가 없는 거잖아.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결국에는 우리가 등록 취소 규정이 38조 1항에 절대적 등록 취소가 있고 2항에 상대적 등록 사유인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냐 상대적 등록 사유냐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걸 장난치는 방식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 표현 갖고 장난치잖아. 그러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할 때 알으세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알으세요. 이런 표현 그냥 막 혼용해서 막 쓰지 말고 정확하게 구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자꾸 제가 밉죠. 짜증나지. 따진게네. 알겠어요. 저는 알겠어요. 뉴스 들을 때마다 요즘 보면 인터뷰 하잖아. 기자들이 누구한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만 뭐뭐 한 것 같아요라. 요즘 하도 불확실한 시대가 돼서 그런지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같아요. 그러세요. 얼마나 심각한 사회입니까? 그러세요. 자신감이 없어. 그러세요. 제 표현이 좀 되게 따진다 하지 말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러세요. 그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잘 되겠어요. 맨날 싸우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 법대 다닐 때는 이런 농담도 있었어요. 법대생 연애는 이혼소송 나기 쉽다 이랬다 말이에요. 왜냐하면 맨날 말꼬리 잡고 따지거든. 그러세요. 대충 묻어가 넘어가면 될 끼인데 그러세요. 니만 똑똑하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혼소송 나기 쉽다. 그래서 주로 보면 법대생들이 연애 상대방으로 그러세요. 누구를 많이 찾느냐 하면은 예체능계를 많이 찾아요. 미대, 음대, 뉴용과 이런데 그러세요. 아마 그 양반 들어다 놨다 예쁘거든. 그러세요. 아마 와이프가 자기 신랑 전국에 최고 똑똑한 줄 알아. 그러세요. 제가 예체능계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특성이 그래요. 특성이. 사회과 경제학과 출신의 여자들 만나잖아요. 나리는 맹법대하고 비슷해. 그러세요. 학문의 특성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됐죠? 다시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168페이지에 보면은 양갈로 1번에 겸업 가능한 업무의 범위가 동그라미 1번 봐봐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동그라미 치나요? 응? 됐고 관리대행입니다. 관리대행 업무. 그 관리대행이니까 중개업무 아니잖아. 그럼 관리대행 해주고 대행 수수료 받는 기다. 그럼 중개보수가 아니잖아. 그렇죠? 됐어.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으로 가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동그라미 쳐요. 그러세요. 그 이런 걸 갖다 기출 문제를 소개해 드리면은 부동산 개발업 하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근데 이 개발하는 게 나오네. 개발업하고 개발에 관한 상담하고 같나 다르나? 다르잖아. 그래서 옛날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개발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OX. X가 드린 거야.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는 거지. 이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개발업을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알겠어요? 됐죠? 그게 개발업 하는 게 결국 시행사입니다. 그렇죠? 그러세요. 자, 그 다음 됐고, 169페이지에 3번 봐봐요. 누구를 대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 그거 동그라미 쳐요.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에 제공하는데 이 소위 프랜차이즈 영업을 말해. 중개 프랜차이즈 영업입니다. 그러세요. 그 여러분들 중개 프랜차이즈 영업하니까 아주 잘 느낌이 안 나는데 지금 많이 연구 중이에요. 그러세요. 그 중개사무소도 프랜차이즈 형태의 영업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세요. 있다. 그러세요. 체인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세요. 주로 보면 외국 부동산 중개법인들이 체인을 많이 깔고 있어요. 그러세요. 근데 그까지는 시험 문제일 거고 누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알았어요. 옛날에 기출문제 또 소개해드릴까? 경영기법, 경영정보 하니까 누가 관심 있어 하느냐?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자격증 땄어. 따고 나면 이제 창업하고 싶나 안 하고 싶나? 하고 싶다. 창업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잖아. 자격증 땄으니까. 창업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업무 할 수 있나 없나? 없어요. 왜? 창업 준비 중인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야. 알겠어요? 그렇게 살짝 장난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 4번에 상업용 건축물 동그라미, 주택 동그라미, 자 분양대행 동그라미입니다. 자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왜 동그라미를 3개나 칠하느냐 하면은 모든 부동산의 분양대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물건만?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만. 알겠어요? 그 옛날에 기출문제 소개해드릴까? 토지 분양 대행 업무 할 수 있나 없나? 없어. 알겠어요? 그런 식이다. 그런데 지금 법조문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이라고만 표시해놨거든. 앞에 뭐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업용 건축물에 규모가 있을 거 아이가? 주택도 규모가 있을 거 아이가? 알겠어요? 연면적의 합계든 왜든 간에 청수든 왜든 간에 세대수든 왜든 간에 관계 있나 없나? 없어요. 그래서 규모가 크든 작든 상업용 건축물과 주택의 분양 대행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규모 작은 것만 했거든. 그런데 지금은 법이 개정돼가 규모와 관계없이 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판례가 하나 있죠. 자, 그럼 분양 대행해주고 받는 대가, 분양 대행 수수료 알겠나? 맞죠? 그 중개보수가 아이가? 아니지. 그럼 그 판례에 6번째 줄 한번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양 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검언은 중개보수 초과 수수가 금지되는 검언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쉽나 어렵나? 쉽잖아요. 뭐 어려워요? 쉽지. 그러니까 중개보수 초과 수수가 금지되는 검언. 그 검언이 바로 중개보수 아이가. 그러니까 분양 대행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니까. 알겠어요? 이 위반이다, 위반 아니다. 위반 아니다라는 소리 있잖아요. 알겠어요? 됐죠? 그래서 그 분양 대행하고 중개 업무는 구별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구별되는 거다 말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형사재판이에요. 형사재판. 그 도라고 돼 있잖아. 사건 번호에. 알겠어요? 그래서 결국 봐봐요. 법정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라고 기소대가 재판 받았는데, 알겠어요? 결국은 이 받은 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았어. 돈은 받았는데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은 돈은 분양 대행과 관련한 대가로 받았지 중개 대가로 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무죄다 하는 판결을. 그러세요. 됐죠? 그 다음 5번에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된 업무로서 시행령으로 정한 업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줄에 보면 도배, 이사업체의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행위를 말한다 돼 있죠? 그걸 줄 거나요. 그러니까 이사업체, 도배업체를 알선하는 거 이런 것도 된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래서 이사업체, 도배업체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걸 알선하는 것만 할 수 있지. 근데 요 개인들 있잖아요. 이거. 개업자니 없잖아. 그렇죠? 이사업, 도배업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법인이 개업공인중개사 알선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봐봐요.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면은 상담 테이블 위에 보면 명함이 막 있다 없다?
있잖아. 전부 다 이사업체, 도배업체 명함 많잖아. 알겠어요? 여기저기서 갖다 놓고. 알겠어요? 응? 갖다 놓죠? 그럼 그거 갖다 놓는데 대가 있다 없다? 있지. 남의 사무실에 그냥 갖다 놓으면 되는가? 알겠어요? 커피 필요합니까? 그 커피 한 박스 갖다 줄게. 이래 되는가? 이거. 메모지 필요합니까? 그 메모지 갖다 줄게. 알겠어요? 그 자질구리한 비품들은 뭐 그런 협력업체 통해서 조달하는 게야. 알겠어요? 그런 게 되면. 중개업 하는데 큰 비용이 안 들어요. 알겠어요? 그 월세만 감당할 수 있으면 그냥 창업해놓고 버는 게야. 알겠어요? 그래가 하면서 일 배우는 거지 뭐. 알겠어요? 보증금이야 묶여 있는 거고. 알겠어요? 그 여러분들 한 달에 뭐 용돈 얼마 쓰는 말이야? 30만 원, 50만 원. 그거 월세 내면 되잖아. 그럼 딴 데 놀러 가지 말고 중개사무소에서 놀면 되지. 알겠어요? 그런 거죠. 밥은 사무소에서 해 먹고. 알겠어요? 그거 다 뒷방 있잖아요. 중개사무소에. 그 밥솥 갖다 놓고 밥 해 먹고 반찬만 갖고 나고 모으면 되고 그런 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170페이지에 6번째. 자,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동그라미,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 동그라미,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동그라미, 취득의 알선 동그라미,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동그라미. 자, 그래서 경매와 공매를 구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권리분석하는 거, 취득의 알선하는 거, 그 다음에 대리하는 거, 다 같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죠? 그런데 이게 참 이것도 논란거리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못 내니까 뭐 신경 꺼도 됩니다. 그러세요. 밑에 니언을 한번 봐봐요. 니언 6번에 그 니언 판례를 소개해놨는데 이 권리분석, 취득, 알선, 대리 이런 걸 구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줄 것까지는 없어요. 출제 안 하는 판례입니다. 자, 그래서 권리분석 읽어보면은 경매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업무란 경매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대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이나 투자분석, 현장조사, 취득에 관한 조언 등 경공매 대상 부동산의 취득을 도와주는 행위를 말하는데, 대상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 업무란 경공매 대상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법원에서 행하는 경매 절차에 뭐 구체적으로 개입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것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리 적어 놨잖아. 그렇죠? 그게 무슨 소리냐면 권리 분석과 취득의 알선 요까지는 대리하고는 구별해야 된다라는 소리야.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은 그냥 개업공인중개사 자신의 중개사무소에서 상담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대리 행위라는 것은 직접 법원에 입찰 법정에 가야 한다 안 가야 한다? 가야 되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구별되는 거다라는 소리야. 그러세요? 그런데 이 판결을 뺏겨올 때 뭐 잘못 뺏겨온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 법원이라는 글자가 소개돼 있잖아. 소개돼 있는데 공매도 막 나오잖아. 공매는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경매를 법원에서 하는 것이지 공매는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어디서 하는 기다? 이거 옛날에 1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위원이 자칫 잘못 내다가 그랬어요. 이 신청 다해가 복수정답 처리됐어요.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법원 경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야. 공매는 누가 실시하느냐? 그랬어요. 법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랬어요. 근데 출제위원이 그때 그랬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한다 이렇게 했어요. 출제위원이. 그러니까 오로 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신청 다해가 복수정답 됐어. 틀린 게 이것도 틀렸다라고. 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하는 공매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래서요. 지방자치단체도 공매 실시한다는다. 한다. 금융기관도 공매 실시한다는다. 한다.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매를 실시하는 주체는 여러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시험 출제위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한다. 오다. 하면서 낸 거야. 그 이 신청 들어가 버렸다. 자산관리공사만 하는 게 아니다. 어찌됐든 공매는 법원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항상 경매는 법원 경매예요. 어느 법에 따라 민사집행법에 따라. 그러세요. 그 경매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그 경매가 강제 경매가 있고 뭐 임의 경매가 있다 그런 거지. 그러세요. 공매는 강제 공매, 임의 공매 이런 게 아니라요.
그래서요. 공매는 업무용 부동산, 비업무용 부동산의 공매, 그래서요. 수탁자산의 공매, 압류 부동산의 공매, 국유자산 공매, 뭐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요. 근데 그 다시 리얼 아까 줄 거잖아. 리얼 봐봐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대상 부동산이라고만 나오지. 그 줄 거는 세 줄에 공매하는 게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오잖아. 그렇죠? 그런데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취득에 알선 매수인증 대리행위도 할 수 있다 그랬잖아. 할 수 있는데 공매의 경우에는 법원에 따로 이 등록한다는다 안 한다 이 말이지. 뭐만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증 대리행위하고자 할 때 등록하는 거야. 그럼 매수신청 대리만 등록하지. 경매 부동산이라도 권리 분석하거나 취득의 알선만 행할 때는 대리 안 하고,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만 행할 때는 법원에 등록한다는다 안 합니다. 그 세 줄 줄 끊는 거 잘 들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대구시 중구에 중개사무소를 두고 영업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 대리행위를 겸업으로 하고자 하면은 대구시 지방법원에다가, 그래서 대구 지방법원이 있죠.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야. 그래서요. 그 사무소가 대구시 중구에 있으니까 대구 지방법원에다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그러면 겸업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매수인증 대리. 그런데 나는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취득 알선만 하지 나는 대리까지는 안 한다. 그러면 굳이 지방법원에 등록할 필요 없다라는 소리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창문에 유리창 같은 데 보면 경매 상담 이렇게 적어놨잖아. 그 적어놓은 중개사무소가 다 대리행위까지 하는지는 몰라요. 그렇지? 상담만 하고 끝일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즉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안 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들어가 보면 알지. 들어가 보면은 만약에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을 했다면은 중개사무소 등록증 옆에 매수인증 대리인 등록증도 같이 걸어놓게 돼 있어요. 개시 의무가 있어요. 그러세요. 그 나중에 또 대부분 규칙 뭐 잠시 봐야 돼. 그럼 다음. 그다음에 양가로 2번에 이제 겸업 제한 위반 시라고 돼 있죠. 아까 봤잖아. 300 몇 페이지에서 상대적 등록 취소죠. 그래서 등록관청은 등록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38조 제2항 제4호라고 돼 있잖아. 아까 그 300 몇 페이지에서 4번 봤지? 그러세요. 그런 게 되네. 응? 양가로 3번에 겸업에 대한 보수 해놨어요. 보수. 중개업무다 중개업무가 아니다. 아니다. 따라서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줄 것입니다. 중개보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 및 당사자 간의 합의한 보수 지급 약정에 따른다. 제일 정확한 표현입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겸업 업무는 중개 업무가 아니니까 대가는 얼마 받아요?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뭐다 대부분 수험생들은 뭐라 하는가 아마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익한다 이 말이야. 거기 알고 뭐 줄 거잖아. 그대로 이야기해요. 겸업 업무에 대한 대가는 그 앞에 또 있잖아. 관련 법규 및 당사자 간의 합의한 보수 약정에 따른다. 그러니까 관련 법규가 있으면 그걸 따르고 관련 법규가 없으면 뭐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아까 권리금 했잖아. 권리금 알선해준 대가 대한민국에 얼마 받아라 하는 관련 법규가 있나? 없어요. 없으니까 뭐 당사자 간에 합의된 보수를 받으면 된다. 그 합의된 보수가 뭐 1,000만이 됐든 2,000만이 됐든 그건 당사자 간에 합의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기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171페이지에 양갈로 4번에 누구의 겸업? 특수법인의 겸업 해놨는데 알으세요. 볼 거 없어요.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를 할 수 있는 경우지. 요게 맞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할 소위 특수법인들은 그럼 그 사람들의 겸업 업무는 이카면 돼.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면 돼. 알겠어요? 해당 법 농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범위에 따르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산림조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되는 거야. 그렇다고 그 법을 우리가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논리만 고리 세워놓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당연하죠. 여러분들 법을 워낙 안 봤기 때문에 감이 없었겠지만은 농협동조합법이라는 법의 조문을 읽다 보면 이런 조문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농협의 업무, 농협의 업무 하면서 이런 것이 농협의 업무다 하면서 쭉 적어놓은 게 나오겠나, 나오겠나? 나오겠지. 거기에 적혀진 것만 할 수 있는 거야. 거기 안 적혀진 건 한다 못한다? 뭐 하는 거지 뭐.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하다 못해 봐봐요. 동창회를 설립해도 동창회 회칙 만들마 총액하는 거 규정이 있겠나 없겠나? 있지. 총회 권한 하면서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잖아. 거기 적혀진 것만 총회에서 다룰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이치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안 적혀져 있으면 총회에서 다룰 수가 없는 거야. 회장 하면 회장의 권한 하면서 규정이 있겠나 없겠나? 있겠지. 거기 안 적혀져 있으면 회장이라도 뭐 하는 거야. 그렇죠? 그만큼 규정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3번에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은 첫 번째 줄 끝에 특별히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따라서 중개업 외에 다른 업무가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런데 네 번째 줄 끝에 봐요.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도 경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신청 또는 입찰 신청의 대리업을 뭐하고는 제외하고는 동그라미 딱 쳐. 법인의 경우에 속하는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부칙개업 공인중개사는 뭐는 뭐하고 경공매 매신청 대리 업무는 뭐하고 나머지는 제한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한 가지 또 뭐 방금 우리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행할 수 있는 6가지 업무 있잖아요. 그 6가지 업무 요 사람이 할 수 있나 없나?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관리 대행 업무다, 컨설팅 업무다, 분양 대행 업무다, 용역의 알선 업무다 이런 거 할 수 있지. 왜? 제한이 전혀 없잖아. 알겠어요? 없잖아. 그렇죠? 없어요. 근데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도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신청 대리 영업을 하려면 법원에 등록을 하는 건 마찬가지야. 알겠어요? 그럼 요 사람도 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는 6가지 있잖아. 6가지 할 수 있는 없나? 뭐는 빼고 1은 빼고 1, 5 플러스 1에 1은 빼고 5는 할 수 있는 거다. 알겠습니까?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지문을 만들 때는 이렇게 내는 거예요. 강의하는 표현하고 다르시 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알겠어요? 상업용 건축 및 주택의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다. OX. 이렇게 되는 거야.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 아까 법인이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 범위에 있었지? 그거 이 사람도 할 수 있는 없나? 있지. 알겠어요? 그렇게 내는 거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다 됐어요. 밑에 예제 한번 봐봐요. 아이고, 막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내가 바로 물어버렸네. 그렇죠? 그렇죠. 5 플러스 1, 6가지 아닌 걸 찾아라라는 거잖아. 그렇죠? 아닌 걸 찾아라라는 거잖아. 3번에 공제 업무 하는 게 탁 눈에 들어오네. 공제 업무. 그 6가지 우리가 쭉 동그라미 치고 줄 거면서 봤는데 공제 업무에 뭐 대응하는 게 있었나? 없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쉽게 답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답이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공제 업무를 협회 가서 공부하거든. 협회의 고유 업무가 공제 업무예요. 그 공제 업무는 누구만이 할 수 있다? 협회만이 할 수 있다 하는 걸 제가 강조할 끼거든. 그렇죠? 그럼 거기 탁 눈에 띈다 이 말이야. 바로 답이 3번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 봐봐요. 요렇게 만약에 올해도 나온다 쳐봐. 그러면 이 법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겸업 업무 6가지 공부하는데 애를 먹었는데 앞으로 기억한답시고 왜 애를 먹었는데 이렇게 딱 놓으면 허탈해질 수밖에 더 있나? 그렇죠? 그런 게 되면 그래 내가 늘 한다면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나오면서 허탈하면 합격인 거야. 그렇죠? 그런 거죠. 자, 여기까지.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음에 고용인 또 합시다. 좀 더 속도를 붙여야 돼.